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약 사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마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재벌가나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음, 실제로 마약 사범 자체가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에는 1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청소년들, 그러니까 10대들의 마약 사범 경우에는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마약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려면은 소위 말하는 딜러를 내가 알고 있다거나 또는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알고 있다거나 뭐 그래야만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누구나 너무 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마약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24시간 안에 마약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마약을 구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어요. 온라인 주문하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마약 종류를 정해가지고 내가 그 마약을 받고자 하는 장소를 정해서 딜러에게 연락을 하면은 진짜 24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마약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져가지고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로는 마약에 대한 처벌이 만만해 보인다는 게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뭐 재벌가라던가 뭐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단순 투약 초범은 집행유예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뭐 징역이 나온다 그래도 6개월 이내로 굉장히 가볍게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약을 굉장히 가벼운 죄로 생각을 해서 마약을 쉽게 손을 대는 거죠. 어차피 나 걸려도 집행유예인데 뭐 겁낼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요. 음, 중요한 거는 사실 국민들의 법감정에 이러한 처벌이 굉장히 반하죠. 사람들이 이제 마약 투약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불합리하잖아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마약은 중범죄 같은데 중범죄인 마약을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약이 그러니까 단순 투약의 경우 과연 중범죄일까요? 진짜 마약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마약을 전국에 유통했어. 이거는 중범죄가 맞죠. 그런데 단순 투약의 경우도 과연 중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마약은 단순 투약의 경우 피해자가 없어요. 마약의 피해자가 누군가요? 마약을 투약했다는 그 사실에 마약 투약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자기 자신뿐이에요. 내가 내 몸을 해친 거잖아요. 나 자신 외에는 특별한 피해자가 없어요. 술이나 담배와 굉장히 유사하죠? 다른 중범죄와 비교를 해볼까요? 살인이나 강도와 비교를 해봅시다. 살인, 강도의 경우 피해자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그 죽은 누군가가 피해자야.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빼앗았어. 돈을 빼앗긴 그 사람이 피해자야. 근데 단순 마약 투약의 경우에 이러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중범죄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두 번째 이유로는 어, 마약 사범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단순 투약의 경우.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조직, 그러니까 폭력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원 한 명이 이제 경찰에 딱 잡혀 들어갔어요. 이제 수사를 받죠. 그때 형사가 막 이렇게 물어봐요. 너 누구야? 두목이 누구야? 그러면은 이 조직원이 이렇게 말하죠. 내는 모릅니다. 우리 두목 모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마약 사범들의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마약 사범들의 특징은 일반적인 특징은 수사기관에 굉장히 협조적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단 잡혀 들어가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해주세요. 내가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누구한테 마약을 샀다. 걔 전화번호는 이거다. 걔 SNS는 이거다. 또는 뭐 내가 뭐 언제 어디서 뭐 무슨 모텔방을 빌려가지고 뭐 철수라는 사람이랑 같이 마약을 했다. 이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협조적이다 보니까 이 단순 투약범을 검거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마약 유통 조직 하나를 통째로 검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단순 투약범 한 명을 잡아가지고 유통 조직 하나를 통째로 검거했어. 얼마나 큰 소득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 단순 투약범을 너 잘했어 고마워. 그런데 너 잘못한 건 맞으니까 징역 10년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그 다음에 검거되는 단순 투약범도 경찰에 협조적일까요? 근데 뭐하러 협조를 해? 나 어차피 징역 10년 받을 건데. 이런 실질적인 이유도 있어요. 단순 투약범을 무겁게 징역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 단순 투약범은 조금 경하게 집행유예를 해주더라도 유통조직 하나를 통째로 검거할 것인가?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도 마약 단순 투약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굉장히 잘 나와요.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은 마약 단순 투약범, 특히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잘 나오는 이유가 납득이 되죠. 마약 단순 투약의 경우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사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점이 있어요. 음, 마약을 했는데 그래도 집행유예라니. 그래도 조금은 더 무거운 형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해외는 마약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마약에 대해서 관대하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굉장히 달라요. 주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 음, 마약 사범, 특히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도.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벌금 몇만 원으로 끝나기도 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유하죠. 가까운 나라 중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무겁게 처벌돼요. 중국 정부가 마약을 굉장히 싫어하죠. 마약 사범의 경우 사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은 마약하면 무조건 사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마약 사범 사형이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뭐 마약을 유통했다거나 밀수했다거나 이런 종류이지 마약을 단순 투약한 경우에도 사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마약 단순 투약범의 경우 중국에서 뭐 실제로 뭐 10에서 뭐 15일 뭐 이 정도 구류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유하죠, 중국도. 자,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 법원의 그 마약 사범, 특히 단순 투약의 경우 집행유예가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너무 유하다, 너무 관대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마약 사범 처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집행유예가 왜 자주 나오는지, 그리고 뭐 해외의 경우랑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가 입장이 뭐 그렇게 관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이런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약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차피 마약해도 집행유예니까. 어차피 뭐 징역 뭐 6개월 안으로 나오겠지. 난 그럼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되겠죠. 여러분, 마약은 여러분들의 삶을 망칩니다. 마약의 끝은 무조건 죽음이에요. 그 마약을 해서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약 중독 때문에 오히려 사형으로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본인의 삶의 모든 부분이 파괴된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로 살아갑시다. 이상이었습니다.